남편이 제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몇 억이야? 통장 2개가 남편 손에 들려 있었어요. 그 돈은 당신 돈이 아니야.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부부가 무슨 내 돈이 따로 있어? 그날부터 제 결혼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숙입니다. 올해 58입니다. 남편 박철수는 61예요. 결혼한 지 32년 됐습니다. 저는 평생 일했어요. 남편도 일했고요. 남편은 중견기업 경리부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350만 원 정도였어요. 저는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280만 원이었어요. 결혼 초부터 남편은 제 통장을 관리했습니다. 내가 돈 관리 잘하니까 나한테 맡겨.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 월급은 남편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월급도 제 월급도 전부 남편이 관리했어요. 생활비는 남편이 주는 대로 썼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어요. 요새 물가 올라서 100만 원으로는 빠듯한데. 그럼 아꼈어. 나도 회사에서 점심값 아껴 먹는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진우는 32, 작은아들 진석이는 30입니다. 두 아들 모두 대학까지 보냈어요. 남편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가 돈 관리 잘해서 애들 대학 다 보냈지. 제가 번 돈도 반은 들어갔지만 남편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결혼 10년쯤 됐을 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조금씩 돈을 따로 모으기 시작한 게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상여금이 나왔습니다. 명절 상여금, 연말 성과금이 있었어요. 1년에 두세 번 정도 나왔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였어요. 저는 그걸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남편이 모르는 은행이었습니다. 상여금이 나올 때마다 그 통장에 넣었어요. 남편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려고 시작한 거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나? 제가 아프면 어떡하나? 애들이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불안했거든요. 남편한테 생활비 더 달라고 하면 짜증을 냈으니까요. 너 돈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맨날 부족해? 애들 학원비도 내고 밥도 해먹이고 하면 부족해. 다른 집은 잘만 하던데. 남편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숨기기 시작한 겁니다. 제 안전판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20년을 모았습니다.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쌓여 있었어요. 20년 동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조금씩 넣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몰랐고 아들들도 몰랐습니다. 그냥 제 안전판이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가진 자유였습니다. 32년 결혼 생활 동안 제 이름으로 된 건 그것뿐이었거든요. 집도 남편 이름이었고, 차도 남편 이름이었고, 저축도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매달 월급을 받아 남편한테 넘겼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관리를 잘한다고 했으니까요. 실제로 애들 학비도 다 냈고, 집도 유지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불안했어요. 만약 남편이 아프거나 제가 아프거나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나? 남편한테 물어봐도 걱정 마. 내가 다 관리한다라고만 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알 필요 없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숨긴 거였어요. 어느 날 병원 동료가 말했어요. 미숙 씨, 요새 주식 좀 해봐. 나 작년에 4천만 원 벌었어. 주식?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야. 요새는 휴대폰으로도 쉽게 할 수 있어. 나 알려줄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식은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동료가 계속 얘기하는 걸 들으니 궁금하더라고요. 4천만 원을 벌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1년치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하는 건데?
앱 깔아서 계좌 만들고 돈 넣고 주식 사면 돼. 간단해. 그럼 돈을 벌어? 오르면 벌고 떨어지면 잃는 거지. 근데 나는 장기로 보고 사. 그럼 괜찮아. 저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5천만 원이 그냥 통장에 있으면 이자가 거의 안 붙습니다. 1년에 20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주식을 하면 조금이라도 늘 수 있을까? 4천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200만 원이라도요. 고민 끝에 동료한테 물어봤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떤 걸 사면 돼? 미숙 씨는 안전하게 가는 게 좋겠다. 삼성전자나 큰 회사 주식 사. 그럼 크게 안 떨어져. 저는 앱을 깔았습니다. 계좌를 만들었어요. 처음엔 복잡했지만 동료가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만 넣었습니다. 전부 넣기는 무서웠거든요. 동료가 추천한 대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5만 원 정도 하는 주식을 400주 샀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매일 앱을 켜서 확인했어요. 오늘은 10만 원 올랐네. 오늘은 5만 원 떨어졌네.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동료 말이 맞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됐어요. 1천만 원 번 거였습니다. 저는 신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늘었습니다. 1년 동안 받은 이자보다 훨씬 많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돈을 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동료가 또 말했어요. 미숙 씨, 요새 배터리 관련 주식이 뜬대. 나 며칠 전에 샀는데 벌써 20% 올랐어. 진짜? 응. 미숙 씨도 해볼래? 근데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어. 오르락 내리락 심하거든. 저는 고민했습니다. 1천만 원 번 게 너무 쉬웠거든요. 1년 동안 병원에서 고생해서 버는 돈이 3천만 원 조금 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1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났어요. 조금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좀 사볼까? 그럼 조금만 사. 1천만 원 정도만. 위험하니까. 저는 1천만 원을 더 넣었어요. 배터리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금씩 올랐어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천만 원이 1,300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뉴스가 나왔어요. 그 회사가 해외 공장을 짓는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날 주가가 확 올랐어요. 1,300만 원이 1,800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팔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벌써 800만 원을 번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동료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 더 오를 것 같은데. 좀 더 가지고 있어 봐. 저는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2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 2,200만 원이 됐어요. 일주일 뒤엔 2,500만 원이 됐습니다. 1,000만 원이 2,500만 원이 된 거였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6달 넘게 일해야 버는 돈을 한 달 만에 번 거였어요. 그제야 팔았습니다. 1,500만 원을 번 거였습니다.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은 이제 7,500만 원이 됐어요.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어도 되나? 이게 진짜 내 돈이 맞나? 하지만 통장 잔액은 분명했어요. 7,500만 원. 저는 그 돈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몰랐고 아들들도 몰랐어요. 병원 동료만 알았습니다. 그냥 제 비밀이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가진 자유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1년 동안 그냥 뒀습니다. 더 투자하지 않았어요. 무서웠거든요. 7,500만 원이라는 돈이 제게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매일 잔액을 확인했어요. 진짜 있는 돈인지 믿기지 않아서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월급을 관리했어요. 280만 원이 남편 통장으로 들어가고 생활비 100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서 100만 원으로 안 돼. 그럼 어쩔 수 없지. 나도 점심 굶고 다니는데.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 비밀 통장이 있었으니까요. 작년 말이었습니다. 병원 동료가 또 말했어요. 미숙 씨, 이번엔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반도체 회사 주식인데 정부에서 지원한대. 또, 응, 나 이번엔 큰 돈 넣었어. 5천만 원. 미숙 씨도 해봐. 저는 고민했어요. 지난번에 1,500만 원 번 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7,500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 지난번처럼 50%만 올라도 2,500만 원을 버는 거였어요. 그럼 1억이 되는 거였습니다. 욕심이 났습니다. 나도 해볼까? 해봐. 이번엔 진짜 확실해 보여. 저는 7,500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넣었어요. 반도체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 가격이 10만 원 정도였는데 500주를 샀어요. 처음엔 별로 안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5천만 원이 5,100만 원이 됐다가 4,900만 원이 됐다가 반복했습니다. 저는 초조했어요.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닐까? 팔아야 하나? 그런데 올해 초였습니다. 갑자기 뉴스가 터졌어요. 미국에서 그 회사랑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주가가 폭등했어요. 하루 만에 10% 올랐습니다. 5천만 원이 5,500만 원이 됐어요. 500만 원 번 거였습니다. 하루 만에요. 일주일 뒤엔 20%가 올랐습니다. 5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됐어요. 한 달 뒤엔 50%가 올랐습니다. 5천만 원이 7,500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팔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벌써 2,500만 원을 번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동료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 이거 더 오를 거야. 아직 팔지 마. 100%까지 갈 수도 있어. 100%? 응. 그럼 1억이 되는 거야. 저는 욕심이 났어요. 1억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지만 탐났습니다. 그래서 팔지 않았어요. 2달 뒤였습니다. 주가가 정말 100% 올랐어요. 5천만 원이 1억이 된 거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앱을 켜서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어요. 5천만 원이 1억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팔았습니다. 더 욕심부리면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1억을 제 통장으로 옮겼어요. 남은 2,500만 원을 합쳐서 1억 2,500만 원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5천만 원이 3년 만에 1억 2,500만 원이 된 거였어요. 저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40년 넘게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을 3년 만에 번 거였어요. 매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진짜 1억 2,500만 원이 있었어요. 저는 그 돈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몰랐고 아들들도 몰랐어요. 그냥 제 비밀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자유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남편이 집에 있었어요. 남편은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61이니까요. 퇴직금으로 6천만 원을 받았어요. 남편은 그 돈을 자기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이건 우리 노후 자금이야. 함부로 쓰면 안 돼. 남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남편이 제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왜 뒤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주민등록 등본을 찾으려고 뒤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이 서재에 서 있었어요. 손에 통장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 비밀 통장이었어요. 뭐 찾는 거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미수가, 이게 뭐야? 내 통장이야. 통장이 왜 여기 숨겨져 있어?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거야. 남편이 통장을 펼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잔액이 1억 2,500만 원?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어떻게 이렇게 많아? 내가 모은 거야. 모은 거? 내 월급으로? 280만 원으로 1억을 어떻게 모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월급으로 모은 게 아니야. 그럼 뭐로 모았어? 상여금. 상여금? 응. 병원에서 1년에 두세 번 상여금 나와. 그거 20년 동안 모은 거야.
남편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년에 300만 원씩 받아도 20년이면 6천만 원인데 나머지 6,500만 원은 어디서 났어? 주식으로 불렸어. 주식? 너 주식했어? 응. 남편 얼굴이 빨개졌어요.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내 돈이니까. 부부가 무슨 내 돈, 내 돈이 따로 있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뭐냐고. 언제부터 숨긴 거야? 20년 전부터. 20년? 결혼하고 10년 뒤부터? 응. 왜?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무슨 일? 당신이 아프거나 내가 아프거나 애들한테 급하게 돈 필요하면. 남편이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숨겨? 말하면 뺏어갈 것 같아서. 뺏어가? 내가 언제 내 돈 뺏어갔어? 내 월급 32년 동안 다 가져갔잖아.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내가 관리한 거지. 덕분에 애들 대학 보냈잖아. 내 월급도 반 들어갔어. 그래도 내가 관리했잖아. 그래서 상여금은 내가 관리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계속 따졌습니다. 언제부터 모았는지, 어떻게 번 건지, 왜 숨겼는지, 주식은 어떻게 한 건지.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20년 동안 상여금을 모았다고요. 처음엔 5천만 원이었다고요. 동료 추천으로 주식을 시작했고, 삼성전자로 1,000만 원 벌었고, 배터리 주식으로 1,500만 원 벌었고, 반도체 주식으로 5천만 원을 1억으로 만들었다고요.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주식으로 그렇게 벌 수가 있어? 너 도박한 거 아니야? 도박 아니야. 주식이야. 거래 내역 다 있어. 거래 내역 보여줘.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3년치 거래 내역이 다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잃었어요. 진짜네. 응. 미수가 너 이 돈으로 뭐 할 거야?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그럼 나는? 당신 퇴직금 있잖아. 6천만 원. 6천으로 어떻게 살아? 나는 1억 2천으로 살 거야. 남편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김미숙,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32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돈이 뭐야? 당신도 퇴직금 내 거 안 준다며. 그것도 내 거 나누는 거잖아.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수가 어젯밤에 생각해 봤는데. 뭐? 그 돈 우리 공동 명의로 바꾸자. 왜? 부부잖아. 부부 재산은 공동이야. 당연한 거지. 내가 20년 동안 모은 건데, 그래도 결혼했으면 공동 재산이야.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뭐? 이건 내가 20년 동안 숨겨서 모은 거야. 당신 월급 관리하듯이 이건 내가 관리할 거야.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미숙, 너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도전이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거야. 32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권리? 남편이 소리쳤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좋아. 공동명의는 안 해도 돼. 그럼 반만 내 통장으로 옮겨. 왜? 반은 내 몫이잖아. 32년 산 대가야. 당신 퇴직금 6천만 원 있잖아.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따로 있어야지. 그럼 내 돈도 내 노후 자금이야. 남편이 벽을 쳤어요. 1억 2천이면 반이 6천이야. 6천만 원만 내 통장으로 옮기면 우리 각자 6천씩 가지는 거잖아. 그게 공평한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6천, 내 1억 2천 합치면 1억 8천이야. 그걸로 노후 준비하면 되잖아. 합치면? 왜 합쳐? 내 돈이면 내 돈이고, 내 돈이면 내 돈이지. 당신이 방금 공동재산이라고 했잖아. 그건 내 돈 얘기할 때고, 내 돈은 내 거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알았어. 각자 관리하자. 당신 6천, 나 1억 2천. 안 돼. 내 돈반은 내 거야. 싫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큰아들 진우한테 전화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들었어요. 진우야, 내 엄마가 돈을 1억 넘게 숨겨뒀어. 네. 무슨 돈이요? 주식으로 벌었대. 1억 2,500만 원. 근데 나한테 하나도 안 줘. 그게 엄마 돈 아니에요? 부부인데 왜 숨기겠어? 나한테도 권리 있잖아. 근데 내 엄마가 안 준대. 아빠, 그래도 엄마가 모은 건데. 야, 나 32년 동안 내 엄마 월급 관리했어. 그 공로는? 그건 아빠 일이었잖아요. 뭐? 아빠가 관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엄마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야, 너도 엄마 편이야? 편이 아니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부부 문제잖아요. 큰아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작은아들 진석이한테도 전화했어요. 진석아, 내 엄마 말 좀 해봐. 돈을 나한테 하나도 안 줘. 아빠, 그게 엄마 돈이면 엄마 거 아니에요? 부부 재산이잖아. 32년 살았는데 아빠가 관리하던 돈은 다 아빠 거였잖아요. 엄마는 생활비 100만 원만 받으셨고 그건 내가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거지. 그럼 엄마도 관리 잘하신 거 아니에요? 1억 모으셨는데. 아, 너도 엄마 편이냐? 편이 아니라 저는 중립이에요. 아빠, 저 끊을게요. 작은아들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어요. 소주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철수가 어젯밤에 나한테 전화했다. 네. 내가 돈을 많이 모았다며? 1억 넘게? 네, 1억 2,500만 원이요. 어머, 그렇게 많이? 그럼 우리 철수한테도 좀 주지. 부부잖아. 어머니, 이건 제가 20년 동안 혼자 모은 돈이에요. 그래도 부부 재산이잖아. 법적으로도 그렇고, 반은 철수 몫이야. 저는 안 줄 거예요. 뭐, 안 줘?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우리 철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 32년 넘게 살았는데. 어머니, 저도 32년 넘게 일했어요. 제 월급은 다 철수 씨 통장으로 들어갔고요. 한 달 생활비 100만 원만 받아서 살았어요. 그래도 철수가 관리 잘해서 애들 키운 거잖아. 제 돈도 들어갔어요. 제 월급이 280만 원이었고 철수 씨가 350만 원이었어요. 거의 반반이었어요. 그래도 철수가 관리한 거잖아. 그럼 이것도 제가 관리할 거예요. 에휴, 얘가 진짜.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수가, 우리 이혼하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이혼하자. 그럼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잖아. 32년 살았으면 50대 50이야.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억 2,500의 반이면 6,250만 원이야. 내 퇴직금 6천 합치면 1억 2천이야. 그럼 우리 똑같이 가지는 거지.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돈 계산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어? 응. 안 그러면 너 절대 안 줄 거잖아. 알았어. 이혼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진짜로? 응. 당신이 원하니까. 야, 나 협상하려고 한 소리야. 진짜로 이혼하자는 게 아니야. 나는 진심이야. 미수가, 당신이 먼저 이혼 얘기 꺼냈잖아. 나는 받아들인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미수가, 문 열어. 내가 잘못했어. 그냥 화나서 한 소리야. 나는 진심이야. 이혼하자. 제발 문 열어봐. 남편이 밤새 문 앞에서 빌었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이혼은 취소야. 나는 진심이었어. 아, 내가 먼저 취소한다고 했잖아. 나는 취소 안 해. 이혼할 거야. 왜? 지쳤어. 매일 돈 얘기만 하고 이혼으로 협박하고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못 믿어. 진짜야. 내 돈 하나도 안 건드릴게. 공동명의도 안 하고 반 달라는 것도 안 할게. 정말, 정말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그럼 각자 알아서 살자. 당신 6천, 나 1억 2천. 각자 관리하고 각자 쓰는 거야. 알았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남편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제 돈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또 말했어요. 미수가 나 사업 하나 하려고. 무슨 사업? 친구가 치킨집 프랜차이즈 하래. 요새 잘 된대. 치킨집? 응. 투자금이 5천만 원 필요해. 내 퇴직금 6천에서 5천 쓰면 되잖아. 그래. 알아서 해. 근데 문제가 생겼어. 가게 보증금이 따로 필요하대. 2천만 원. 그래서 내가 2천만 원만 빌려줘. 나중에 벌어서 갚을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왜? 치킨집은 망하는 데가 많아. 위험해. 친구 거는 잘 되잖아. 그 친구가 운이 좋은 거야. 나도 운 좋을 수 있지. 안 돼. 내 돈은 노후 자금이야. 남편 얼굴이 붉어졌어요. 너 1억 2천 있잖아. 2천만 원이 뭐가 아까워. 아까운 게 아니라 위험해서 그래. 김미숙.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친구 집에서 자고 왔습니다. 이틀 뒤 돌아왔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미수가 미안해. 치킨집은 안 할게. 그래. 근데 친구한테 돈 2천만 원 빌렸어. 주식 좀 해볼게. 뭐? 너도 주식으로 벌었잖아. 나도 할 수 있어. 당신 주식 할 줄 알아? 배우면 되지. 너도 배워서 했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서 해. 한 달 뒤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다 날렸어. 뭐? 2천만 원 다 날렸어. 주식이 폭락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미수가 2천만 원만 빌려줘. 내가 꼭 갚을게. 안 돼. 제발. 친구한테 빌린 돈인데. 그건 당신이 알아서 갚아. 뭘로 갚아? 나 퇴직했어. 당신 퇴직금으로 갚아. 6천 중에 2천 쓰면 4천 남잖아.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내 노후 자금은? 당신이 날린 거잖아.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과 저 사이에는 완전히 금이 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친구한테 빌린 2천만 원을 갚아야 했어요. 결국 퇴직금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서 갚았습니다. 남편 통장에는 4천만 원이 남았어요. 이제 4천밖에 없어.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수가 너는 1억 2천이고 나는 4천이야. 이게 말이 돼? 당신이 날린 거잖아. 그래도 너무 차이 나잖아. 차이 나는 게 문제면 처음부터 주식하지 말았어야지.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미수가 2천만 원만 빌려줘. 이번엔 진짜 안전하게 할게. 또 주식? 아니야. 친구가 부동산 투자권이 있대. 확실하대. 안 돼. 왜? 다 그렇게 말해. 확실하다고. 근데 나중에 다 잃어. 이번엔 다르다니까? 안 돼. 나는 내 돈 지킬 거야. 남편이 벽을 쳤어요. 너 진짜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나 내 남편이야. 남편이 돈 좀 빌려달래. 우리 곧 이혼할 사람이잖아. 뭐?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 나는 진심으로 받아들였어. 나 그거 취소했잖아. 나는 안 했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이혼 상담 받으러 왔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남편이 제 돈을 계속 요구해요. 2천만 원 달라고 하고 안 주면 협박하고 심지어 이혼하자고 먼저 말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모은 돈은 제 거예요. 남편 기여분이 없어요. 어떻게 모으셨나요? 상여금이요. 20년 동안 병원에서 받은 상여금을 남편 몰래 모았어요. 그리고 주식으로 불렸고요. 남편께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최근에 우연히 통장을 발견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증할 수 있으세요? 네. 통장 거래 내역 20년치 있어요. 그리고 주식 거래 내역도 3년치 있고요. 그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부인 고유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특히 남편이 모르게 별도로 관리했다면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 특유 재산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한 푼도 못 받나요? 퇴직금은 남편 고유 재산이니까 남편 거고 부인 통장도 부인 거예요. 다만 32년 결혼 생활에서 형성된 다른 공동 재산이 있다면 그건 나눠야죠. 집은 전세예요. 보증금 2억인데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그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남편 월급이랑 제 월급 합쳐서요. 그리고 남편 부모님이 3천만 원 보태주셨어요. 그럼 그 보증금은 공동 재산이에요. 절반씩 나눠야 해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에서 시부모님이 준 3천만 원을 빼면 1억 7천만 원이에요. 절반씩 나누면 8,500만 원씩입니다. 그럼 제가 8,500만 원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남편도 8,500만 원이고요. 그럼 남편은 퇴직금 4천만 원에 전세 보증금 목 8,5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제 통장 1억 2,500만 원에 전세 보증금 목 8,500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이 되고요. 맞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변호사 사무실. 뭐?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진짜 이혼할 거야? 응. 미수가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늦었어. 나 잘못했어. 다시는 돈 달라는 소리 안 할게. 못 믿어.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당신 4천만 원 있잖아. 그리고 전세 보증금 분할하면 8,500 더 받아. 총 1억 2,500이야. 뭐? 변호사가 그러던데. 전세 보증금은 공동재산이라서 반반 나눈대. 남편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억 2,500? 응. 충분히 살 수 있어. 너는 얼마야? 2억 1천만 원. 남편 얼굴이 붉어졌어요. 왜 너는 2억이야? 내 통장 1억 2,500에 전세 보증금 분할 8,500 받으니까. 말도 안 돼. 그럼 너랑 나랑 8,500 차이 나잖아. 그게 현실이야. 남편이 벽을 쳤어요. 안 돼. 내 통장도 절반 내놔야지. 변호사가 그러는데 내 통장은 내 특유 재산이래. 분할 대상이 아니래. 말도 안 돼. 법이 그렇대.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뒤 이혼 조정 신청서가 남편한테 날아갔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응. 너 진심이구나. 응.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미수가 나 어떡해. 당신 알아서 해. 1억 2,500으로 어떻게 살아. 나도 1억 2,500으로 살았어. 20년 동안. 뭐? 20년 동안 상여금 1억 2,500 받았어. 한 번에 150씩, 20년이면 3천만 원. 한 번에 200씩이면 4천만 원. 평균 내면 한 해에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받았어. 남편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20년이면 많아야 7천만 원이야. 맞아. 7천만 원 정도.
근데 나는 5천만 원만 모았어. 나머지는 급한 데 썼고 그걸로 1억 2천을 만들었어? 주식으로. 남편이 말을 잃었어요. 너 운 좋았던 거야. 맞아. 운 좋았어. 근데 당신은 운 나빴잖아. 2천만 원 날렸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1억 2,500으로 조심해서 살아야 해. 저는 출근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미수가 앉아봐. 저는 앉았습니다. 철수한테 들었어. 이혼한다며? 네. 왜? 더는 못 살겠어요. 무슨 소리야? 32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이 뭐야? 그래서 더 힘들어요. 32년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수가, 철수가 잘못했어. 알아. 내 돈 달라고 한 것도 잘못이고. 네. 근데 그래도 가족인데. 이혼까지는 너무한 거 아니야? 전 진심이에요.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건데? 변호사 말로는 제 통장은 제 거고 전세 보증금만 반반 나눈대요. 그럼 철수는 얼마야? 1억 2,500만 원이요. 너는? 2억 1천만 원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8,500 차이 나잖아. 법이 그렇대요. 말도 안 돼. 내 통장도 반은 철수 몫이지. 변호사가 특유재산이라서 안 된대요. 무슨 특유재산? 부부가 특유재산이 어딨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상여금으로 모은 돈이라서 그렇대요. 남편이 몰랐고 기여도 없어서요. 기여? 32년 살았는데 기여가 없어? 법적으로는 그렇대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수가 그래도 조금은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전 더 못 양보해요. 이미 전세 보증금 8,500 양보했어요. 그게 양보야? 네. 제 월급도 반 들어갔으니까요. 절반은 제 기여분이에요. 시어머니가 말을 잃었어요. 에휴, 이 며느리 참. 어머니, 가주세요. 전 피곤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갔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수가 진짜 이렇게 끝낼 거야? 응. 32년이 무색하게. 32년 동안 당신이 내 월급 관리했잖아. 나는 20년 동안 내 상여금 관리했고, 이제 끝이야. 너무하다. 당신도 너무했어. 내 돈 달라고 매일 졸라대고, 이혼하겠다고 협박하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였어요.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8살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오늘로 끝이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벌써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미수가, 어머니, 정말 이러는 거야?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32년인데 이미 생각 다 했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정실로 들어갔어요. 조정위원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양측 앉으세요. 저는 제 변호사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반대편에 앉았어요. 남편 측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먼저 남편 측 주장을 듣겠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박철수 씨는 32년간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부인의 월급을 관리하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가정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통장에 1억 2,500만 원은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50대 50 분할을 요구합니다. 제 변호사가 손을 들었어요. 반론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부인의 통장 1억 2,500만 원은 상여금으로 형성된 특유 재산입니다. 증거자료 제출합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20년치 상여금 입금 내역, 주식거래 내역, 통장 사본.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봤어요. 부인, 이 돈을 남편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최근에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남편께서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몰랐습니다. 왜 숨기셨습니까? 조정위원이 저를 봤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려고요. 남편이 아프거나 제가 아프거나 급하게 돈 필요할 때요. 남편께 말씀하시면 됐잖아요. 남편이 제 월급을 32년 동안 관리했어요. 생활비로 한 달 100만 원만 주었고 통장 잔액도 안 보여줬어요. 불안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남편을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제가 관리했습니다. 부인 월급이 얼마였습니까? 280만 원입니다. 그중 생활비로 100만 원만 주셨다고요? 네. 나머지는 저축하고 아이들 교육비 내고 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다시 봤어요. 부인께서 상여금을 받으셨다는 기록이 명확하네요. 1년에 두세 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네. 20년이면 대략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이 1억 2,500만 원입니다. 차액은 주식으로 불렸습니다. 제 변호사가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꼼꼼히 봤어요. 삼성전자로 1,000만 원 수익, 배터리 관련주로 1,500만 원 수익, 반도체 관련주로 5천만 원이 1억이 됐네요. 네. 운이 좋으셨네요. 네, 운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조정위원님, 주식도 결혼 기간 중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공동재산이죠. 조용히 하십시오. 조정위원이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부인께서 상여금으로 주식을 하신 건 맞지만 이건 남편 몰래 한 겁니다. 그리고 상여금 자체가 부인 고유 소득이고요. 하지만 남편께서도 퇴직금 6천만 원 받으셨죠? 그것도 남편 고유 재산입니다. 그건 제가 35년 일해서 받은 건데요. 부인 상여금도 부인이 20년 일해서 받은 겁니다.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조정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 2억은 공동재산입니다. 이건 분할 대상이에요. 전세 보증금 중에 3천만 원은 제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3천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1억 7천만 원을 50대 50으로 나누면 됩니다. 조정위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억 7천의 절반은 8,500만 원입니다. 양측 모두 8,500씩 받으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철수는 퇴직금 4천에 전세금 8,500 해서 1억 2,500밖에 안 돼요. 저 여자는 2억 1,000이고요. 8,500 차이 나잖아요.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조정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법대로 하는 겁니다. 부인 통장은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남편 퇴직금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번 건 각자 가져가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이게 말이 돼.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미수가 그래도 조금은 양보해줘. 2천만 원만. 아니, 1,000만 원만. 안 돼. 제발. 나 1억 2,500으로 어떻게 살아? 당신이 주식으로 2천만 원 날렸잖아. 내 잘못 아니야.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래도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부인 통장 1억 2,500만 원은 부인 소유, 남편 퇴직금 4천만 원은 남편 소유, 전세 보증금은 8,500씩 분할. 이게 최종 조정안입니다. 동의 못합니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럼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이요? 네. 합의가 안 되시니까요. 재판 가시면 판사가 판결하실 겁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재판 가면 우리한테 더 유리해질 수 있나요? 남편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조정안과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어쩌면 더 불리할 수도 있고요. 더 불리하다고요?
네. 남편께서 부인 월급을 32년 독단적으로 관리한 점, 생활비를 적게 준 점, 이런 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재판 가시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 남편과 남편 측 변호사가 잠시 상의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인께서는 네, 동의합니다.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미수가, 넌 정말 양심도 없어? 양심이요? 32년 살았는데 8,500이나 더 가져가. 법이 그렇게 정했어요. 법만 중요해. 우리 철수는 어떡하고. 철수 씨 알아서 할 거예요. 1억 2,500 있으면 충분히 살아요. 충분히? 너는 2억 1,000이잖아. 제가 번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미수가 진짜 이렇게 끝낼 거야? 응. 나는 어떡하고. 알아서 살아. 너 진짜 냉정하다. 32년 동안 당신도 냉정했어. 내 월급 다 가져가고 생활비 100만 원만 주고.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변호사와 함께 카페로 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선생님도요. 한 달 뒤면 이혼이 확정돼요. 네. 그럼 전세 보증금 정리하시고 각자 새로 살 곳 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아직 안 왔습니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제 옷, 제 물건들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왔어요. 미수가 왔어? 나 오늘 친구들 만났어. 그래. 다들 놀라더라. 이혼한다니까. 그랬겠네. 다들 너 욕했어. 돈 많이 가져간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창피했어. 마누라한테 돈으로 진 거잖아. 당신이 생각하기 나름이야. 뭐? 나는 내가 번 돈 지킨 거야. 당신한테 진 게 아니야. 남편이 비웃었어요. 그래, 넌 이겼어. 돈으로.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킨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저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 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원룸을 얻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8,500만 원에서 5천을 쓰고 3,500만 원이 남았어요. 제 통장 1억 2,500만 원에 3,500만 원을 합쳐서 1억 6천만 원이 됐습니다. 충분해. 통장을 보며 웃었어요.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릅니다.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자유였습니다. 완전히 제 돈으로 제 인생을 사는 거였어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혼자 살았어요.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편했습니다. 아무도 제 돈을 노리지 않았고 아무도 저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월급 280만 원은 온전히 제 거였어요. 생활비로 100만 원 쓰고 나머지 180만 원은 저축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조금씩 늘었어요. 1억 6천만 원이 1억 7천만 원이 됐습니다. 잘하고 있어.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느 날 큰아들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진우야. 아빠 봤어? 아니. 왜? 요새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그래. 응. 원룸 얻어서 혼자 사는데 보증금 3천만 원짜리래.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시는데 빠듯하대. 저는 계산했습니다. 전 남편은 1억 2,500만 원 받았어요. 거기서 보증금 3천만 원 쓰면 9,500만 원 남습니다. 9,500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렇긴 한데 아빠가 적응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엄마가 좀 도와줘. 안 돼. 왜? 이미 끝났어.
나는 내 아빠랑 남이야. 엄마, 진우야, 내 아빠는 내가 도와줘.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작은 아들 진석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돈이 없대. 있어. 9,500 있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나도 그거보다 적은 돈으로 20년 살았어. 뭐? 상여금 모으기 전에 나는 생활비 100만 원으로 살았어. 1년이면 1,200만 원이야. 10년이면 1억 2천이고. 진석이가 말을 잃었어요. 엄마, 그래도 아빠는 내 아빠야. 내 남편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책임 없어.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건 내 아빠야. 내 월급 32년 다 가져가고 생활비 100만 원만 줬잖아. 그래도 아빠가 관리 잘해서 우리 대학 보냈잖아. 내 월급도 반 들어갔어. 내가 아빠 편만 들지 마. 전화를 끊었어요. 두 아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전 남편을 봤어요.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미수가, 안녕하세요. 잘 지내? 네. 철수 씨는요? 그냥 살아. 전 남편 얼굴이 많이 늙어 있었어요. 미수가, 나 요새 정말 힘들어. 그래요? 돈이 자꾸 줄어. 9,500이었는데 지금 8,000 남았어. 1년에 1,500 쓰신 거네요. 응. 생활비로 한 달에 120 정도 쓰거든. 1년이면 1,500 가까이 나가. 저는 계산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이면 1년에 1,440만 원이에요. 그럼 앞으로 5년 정도 더 쓸 수 있네요. 5년? 8천을 1,500으로 나누면 5년 조금 넘어요. 그럼 5년 뒤에는 알바하시든지. 전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나 62인데 누가 뽑아줘. 그럼 지금부터라도 아껴 쓰세요. 미수가 나한테 조금만 도와줘. 1,000만 원만. 안 돼요. 제발. 나 진짜 막막해. 철수 씨, 저는 이미 도왔어요. 32년 동안 제 월급 다 드렸잖아요. 그건 옛날 일이잖아. 저한테는 지금 일이에요. 32년 동안 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생활비 100만 원만 받아서 살았고요. 전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미수가, 넌 변했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랬어요. 당신이 몰랐을 뿐이죠. 저는 걸어갔습니다. 미수가, 뒤에서 전 남편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큰아들 진우가 찾아왔어요. 엄마, 왔니? 응. 무슨 일이야? 아빠가 많이 아파. 그래.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대. 엄마가 좀 도와줘. 안 돼. 왜? 이미 남이야. 엄마, 우리 아빠잖아. 너희 아빠지. 나랑은 상관없어. 진우가 화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엄마, 돈이 그렇게 중요해? 중요해. 사람보다? 나한테는 그래. 이 돈은 내가 20년 숨겨서 모은 거야. 내 안전판이었어. 아빠는 어떡하라고. 너희가 도와줘. 너희 아빠잖아. 우리도 돈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지.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알겠어요. 다시는 안 올게요. 진우가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작은 아들 진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가 입원했어. 그래. 응. 폐렴이래. 병원비 500만 원 내야 하는데 돈이 없대. 그래서 엄마가 좀 내줘. 제발. 안 돼. 엄마, 아빠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럼 너희가 내. 너희 아빠잖아. 우리도 돈 없다니까. 그럼 내 아빠 통장에서 내. 아직 6천 정도 남았을 거야. 그 돈으로 어떻게 살라고. 병원비 내고 5,500 남으면 4년은 더 살 수 있어. 진석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정말 이래도 돼? 응.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너무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어머니, 철수가 많이 안 좋아. 그렇군요. 병원비가 없어. 조금만 도와줄 수 없니? 안 됩니다. 미수가 그래도 32년 살았잖아. 이미 끝났어요. 내가 돈 많잖아. 2억 가까이 있잖아. 제가 번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인정이 있어야지. 인정은 철수 씨가 먼저 버렸어요. 제 월급 32년 동안 다 가져가고 생활비 100만 원만 주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말을 잃었어요. 에휴, 이 며느리 참. 전 며느리 아니에요. 이미 이혼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4년째 되던 해였어요. 진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 장례식 올 거야? 저는 문자를 보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죽었어요. 65세요. 이혼하고 4년 만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안 갈게. 정말? 응. 조의금도 안 낼 거야. 알았어. 진우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어요. 전 남편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진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장례 끝났어. 그래. 아무도 안 왔어. 엄마도 안 오고 친척들도 거의 안 오고. 그렇구나. 아빠 통장에 3천만 원 남았더라. 그걸로 장례 치렀어. 그래. 엄마 후회 안 해? 아니. 정말? 응. 나는 내가 번 돈 지켰어. 그게 다야. 진석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끝났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전 남편과의 32년 그리고 이혼 후 4년.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거든요. 그냥 끝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억 8,500만 원이 있었어요. 많이 모았네.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 남편은 3천만 원 남기고 죽었어요. 저는 1억 8,500만 원을 가지고 살아 있습니다. 누가 잘한 걸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한 거예요. 제 돈을 지킨 게 잘한 거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63입니다. 병원에서 퇴직했어요. 퇴직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축한 돈 합쳐서 2억 500만 원이 됐어요. 충분해. 통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원룸을 팔고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1억 5천만 원짜리였습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습니다. 남은 돈 5천만 원은 통장에 넣어뒀어요. 완전히 내 집이야. 새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편안했어요. 아무도 제 돈을 노리지 않았고 아무도 저한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자유로웠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68입니다.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저축한 돈은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집값 2억 합쳐서 2억 9천만 원이 제 전 재산이에요. 잘 살고 있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병원 동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미숙 씨, 요새 뭐해? 그냥 집에서 쉬어. 심심하지 않아? 아니, 편해. 나도 내년에 퇴직인데 뭐하고 살지 걱정이야. 돈 좀 모아놨어? 좀 있긴 한데 남편이 관리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해야 해. 왜? 나중에 후회해. 무슨 소리야? 나처럼 되기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따로 모아.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내가 잘한 거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32년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제 돈을 남편한테 모두 맡겼습니다. 제 월급은 남편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생활비는 남편이 주는 대로 썼고요.
하지만 상여금만은 숨겼습니다. 20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요. 그리고 주식으로 불렸습니다. 1억 2천만 원까지요. 남편은 그 돈을 탐냈어요. 매일 달라고 했고 이혼으로 협박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진짜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1억 2천만 원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죽었어요. 저는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저를 원망했을 거예요. 냉정하다고, 인정머리 없다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번 돈은 제 거였으니까요. 제가 모은 돈도 제 거였고요. 남편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부 재산이라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법은 달랐습니다. 제가 상여금으로 모은 돈은 제 고유 재산이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지금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요. 아무한테도 휘둘리지 않고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70입니다.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축한 돈은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집값 2억 합쳐서 2억 8천만 원이 제 전 재산이에요. 충분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왔니? 응. 무슨 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 저는 차를 내왔어요. 큰아들이 마셨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다. 너는? 나도 괜찮아. 큰아들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왜? 예전에 엄마한테 아빠 도와달라고 했잖아. 그때 잘못했어. 괜찮아.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저는 큰아들을 봤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내가 나한테 돈 달라고 매일 졸라. 그래. 내가 번 돈인데 자꾸 달라고 해. 안 주면 화내고.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엄마 생각이 났어.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구나. 그래. 엄마 정말 미안해. 이제 알았으면 됐어. 큰아들이 울었어요. 저는 큰아들 등을 두드렸습니다. 진우야, 내 돈은 내가 지켜. 응. 아내한테 다 주지 마. 내 몫은 내가 챙겨. 알았어. 큰아들이 갔어요. 한 달 뒤 작은 아들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왔니? 응. 무슨 일이야? 나도 미안하다고 말하러 왔어. 괜찮아.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해. 작은 아들이 말했어요. 나도 결혼하고 나니까 알겠더라.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엄마, 나 이제 따로 통장 만들었어. 내 목 챙기려고. 잘했어. 엄마 닮았나 봐. 작은 아들이 웃었어요. 저는 두 아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게 보였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은 거니까요. 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77살입니다. 여전히 혼자 살아요. 건강도 괜찮고 돈도 충분합니다. 어느 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잘한 걸까? 32년 결혼 생활을 버리고 혼자 사는 게 옳았을까? 전 남편이 죽을 때 장례식에도 안 간 게 맞았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 잘한 거야. 제가 번 돈은 제 거였어요. 제가 모은 돈도 제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부 재산이라고 우겼고 매일 달라고 졸랐습니다. 심지어 이혼으로 협박했어요. 재산 분할 받으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한다는 거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돈을 사랑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혼자서요. 아무한테도 휘둘리지 않고 제 돈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집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어요. 무엇보다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제 돈을 노리지 않아요. 아무도 저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온전히 제 것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번 돈은 여러분 겁니다.
누가 뭐래도 배우자라도 가족이라도 여러분 돈은 여러분이 지키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돈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깨달으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여러분이 번 돈을, 여러분의 자유를,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